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이 운영위원 한대건입니다. 어, 네. 당연히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그 토론을 위한 발제 정도로만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어요. 기본소득의 개념은 어떤 건지,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해서 해외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기본소득이 미래의 대안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자유 토론을 좀 준비를 해서 하고, 뭐 질의응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 고용 여부, 뭐 노동의지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입니다. 유사원은 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중교부금, 뭐 사회배당금, 보편배당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원칙적으로는 기본소득에는 맞지는 않지만 뭐 하나의 유형으로 유사어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왜 유사어 정도인지는 뒤에 넘어가면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해외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앞장에 있던 것도 스위스 국민투표 할 때 그 캠페인 했던 사진이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도, 네, 요거. 지금 보이시는 것도 왼쪽에 알래스카 그 연구기금 배당 그 공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업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뭐, 대부분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알래스카하고 독일에 관한 자료를 먼저 들고 왔어요. 유럽의 기본소득은 이제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게 아까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일정의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되게 유럽의 뭐 해외 국가들도 고민들이 많거든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있는 하나의 주죠. 다들 아시겠지만 천연자원이 많이 나옵니다. 석유 같은 뭐 천연자원들이 많이 나오고 이 천연자원 자체가 주민의 소유라는 주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1976년부터 그 헌법에 따라서 이 공기업을 조성을 해서 이 공기업에서 이 기금을 관리를 하고 천연자원의 수입의 일부를 그 기금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주민들에게 연간 지급하고 있고요. 뭐 평균적으로 다르지만 뭐 많은 애에는 200만 원에서 적은 애에는 100만 원, 이 정도로 기금이 조성돼서 지급이 됐었고요. 독일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6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122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만 명이 지원을 했어요. 3년간 1,200유로를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매달 150만 원을 122명은 3년간 수령하게 돼요. 이 기부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했고 비영리 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되게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고 고민도 많고 근데 기본소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제가 이 해외 사례를 먼저 소개를 드렸어요. 이렇게 연간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 물론 파일럿이긴 하지만 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기본소득이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기본소득 제도의 핵심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지, 뭐 재산소득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거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뭐 5가지, 6가지로 나뉘기도 합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 연관되지 않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소득조사 혹은 재산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보편적
제도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고 그런 무조건적인 공급, 제공, 그리고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기본소득 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현금이어야 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융합이라고 생각해요. 융합. 네, 우리가 대학 때 보면 요즘 융복합학과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데 학문과 학문들이 이어지면서 이 기계와 자동화, 뭐 AI 이런 것들이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융합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 경제 활동도 부진하고 뭐 자본가라든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과 방금 말씀드린 경제 활동이 부진해진 이분들과의 소득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기본소득에 대한 제도가 계속 언급이 더 요즘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지면 수요와 공급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기본소득 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그 말이 저는 좀 인상 깊어서 나무 위키에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삼성전자가 램으로 아무리 AI와 기계와 자동화를 해서 모든 공정을 자동화를 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 램이 시금치 반찬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기본소득은 왜 필요할까? 이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선별적 복지인 지금 상황에서 최저생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을 제공을 하고 근로에는 일한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일정 부분 못 되는 것들 근로장려세제 EITC 해서 보전해 주기도 하고요. 사회적 약자계층들에게 뭐 장애수당, 뭐 청년수당, 노인수당, 아동수당 같은 수당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면 행정적인 절차들이 없이 모두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복지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하고 연동해서 제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 기본소득에 대한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다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의문들이 좀 많이들 있어요. 기본소득은 도대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외교관, 뭐 관광객 다 오는데 뭐 한 6달 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또 기본소득을 줘야 하나? 라는 질문에서 이제 이런 답변이 나온 거죠. 세금을 내는 구성원들. 그리고 기본소득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성인, 청년은 성인이니까 뭐 청소년, 아동 같은 연령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이거는 뭐 주거권의 문제 하나의 차원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매월 줄 수도 있고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아까 알래스카처럼 연간으로 줄 수도 있고 그게 상관이 없다. 대신 정기적으로 줘야 이 소득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줘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기본소득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과세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해서 체제 생계비를 보완할 수 있고 직업 선택, 경제적 자립, 주당 근로시간 등 경제적인 자유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3D 업종이나 뭐 아르바이트든 일단 제가 50만 원에 뭐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한 달에 필요한 제 생활비는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0만 원짜리 직업을 가지면 되는 거죠. 50만 원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런 직종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50만 원짜리 직종. 200만 원짜리 직종인데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150만 원을 받는 시간 선택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개인에게 주잖아요. 저희 집에는 저와 와이프하고 둘이 살지만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으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 경제적으로 일단 50만 원씩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좀 자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장된 소득만큼 구매력 확대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만 딱 모셨어요. 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한 분은 대선 공약으로 내셨고 한 분은 법안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요거 두 개를 좀 핵심적으로 들고 왔는데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으로 이걸 기본소득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연 1회 25만 원. 그래서 뭐 5,100만 명, 5,200만 명 기준으로 연 13조의 소요 예산.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개편하고 기본소득 토지세 그리고 탄소세를 반영을 해서 저 재원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본소득당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요 예산 연 187조. 네. 요걸 어떻게 마련을 하냐? 나름 구체적이에요. 그래도 이게 법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작년 9월인가에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리 13월에 월급 저는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 비용으로 나가는 세금이 56조래요. 1년에. 근데 대부분 조금 부자분들이 많이 아무래도 가져가긴 해요. 그리고 일부 정책을 폐지한다 하는데 여기 아동수당에 32조가 있어요. 근데 부자일수록 다둥이가 많대요. 그래서 이것도 부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에 대한 의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는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념 자체가 처음 학문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게 1800년대거든요. 아주 오래된 이론이에요, 나름. 이거에 대해서 뭐 미국의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해서 1970년도에 기본소득을 아예 도입을 하려고 또 했었고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이게 이슈 메이킹이 많이 돼 있지만 아주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됐고 그만큼 탄탄한 이론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의견을 담으면 더 루즈해질 것 같아서 지금 다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걸 들으시면서도 고민을 하셨을 텐데 찬반 토론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해요. 근데 굉장히 저도 일주일, 2주일 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떤 질문들을 할까도 고민이 많았고 어떤 의견이 나올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소득에 찬성,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좀 들으면서 서로의 주장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